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P급 사원입니다. 매년 일본의 새로운 외국인들이 여러 형태로 거주하러 일본에 가고, 또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새로운 일본인들을 계속 만나겠지요. 이제 곧 일본에서 새학기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4월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영상은 일본인들의 무례한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본인들은 외국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좋은 질문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무례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죠.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알아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에 또는 너희 나라에 뭐뭐가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한국에 너희 나라에 지하철, 코타츠, 젓가락, 자전거가 있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저런 질문을 할까요? 바로 일본의 여권 보유율이 전 국민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 10명 중에 8명은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 생각하는 것도 저 모양인 거예요. 임금은 오르지 않고 엔저에 간장에 밥 비벼먹고 슈퍼 마감 시간에 할인 스티커를 기다리는데 해외를 갈 수 있을까요? 또 일본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이다 등 세뇌를 받아 자라왔고, 예전부터 서양인들이 일본에 와서 일본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과 싸울 때 중요시했던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한국에 뭐뭐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보통 당황해서 네, 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해외 너희 나라도 있구나 하면서 비꼬는 말투로 일관할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모범답안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일본인들이 뭐뭐가 있냐고 물을 때 이제 지하철, 코타츠, 그 다음에 젓가락, 자전거 이런 것 중에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점은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거죠. 자, 모범답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지하철에 대한 모범답안입니다. 한국에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요즘은 게다가 베트남에도 지하철이 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지하철이 일본 지하철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지하철역에는 100% 스크린도어, 일본어로 홈도어라고 합니다. 홈도어가 있어서 인신사고, 이제 선로에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멈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민영화가 되어서 다른 회사로 갈아탈 때 표를 새로 사야 될 필요가 없고, 시내버스와도 환승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금 오르는 게 일본보다 느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요금 체계가 2개밖에 없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타츠입니다. 코타츠가 있냐고 물으면 한국에는 코타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코타츠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게 있어서, 밖은 일본보다 더 춥지만 집안은 일본보다 더 따뜻해서 코타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트쇼크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젓가락입니다. 한국도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젓가락이 더 사용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젓가락은 음식을 쥐는 부분이 손을 잡는 부분보다 얇게 되어 있어서 음식을 잡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자전거입니다. 한국에도 당연히 자전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일본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자동차로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단 집에 자동차가 기본, 맞벌이를 하는 집이 아니면 2대가 있습니다. 또 한국은 일본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매달 주차비가 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그 검찰을 받는 것도 일본은 10만 원이 들지만 한국은 5천 원, 5만 원에 끝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엄마가 애 한 명에서 두 명을 태워서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 일본에 와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 알고 일본에 대해 알아야지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답변을 들었을 때 일본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한국에 뭐가 있냐라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거와는 별개로 이제 주로 이제 일본 회사에서 상사들이 하는 질문 중에 조심해야 될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별건 아니지만 주말에 뭐 하냐, 취미나 좋아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본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그냥 알아가려고 하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든 자기가 분리할 때 써먹으려 하는 거죠. 저도 회사 입사해서 상사가 주말에 뭐하냐, 취미나 좋아하는 게 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보통 야구를 한다, 취미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뭐 스페인어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상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팀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기본이다. 너 야구하지? 야구하면 이기려고 같은 팀에서 이제 이기려고 할 텐데 너 혼자서 멋대로 혼나가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또 좋아하는 거에 관해서는 너 스페인어도 하는 것 같은데 스페인어 쓰는 그런 회사로 이직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두 질문을 받았을 때 모범 답안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주말에 뭐하냐에 대한 답변은 주로 이제 하늘을 봅니다. 산책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그냥 집에 있습니다. 산이나 공원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그대로 취미나 좋아하는 것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일본인들이 헛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유학이든 워홀이든 일을 하든 일본에 가기 전에 우리는 너무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봅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알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대답했을 때 일본인들이 여러분들을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일본인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정상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